예, 안녕하십니까. 경영통계 이제 거의 막바지에 갑니다. 동영상은 여러분이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는 좀 재밌게 이 계산 문제 풀고, 그다음에 컴퓨터 실습하고, 그다음에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차이 분석, 관계 분석, 차이 분석은 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 분석도 지금 이제 상관 분석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교차 분석입니다. 교차 분석. 교차 분석은 명목 척도 주로 명목이나 서열 척도. 여기 보면 출생 순위가 첫째, 둘째 이상, 둘째가 첫째 이상보다 많죠. 그래서 이게 서열 척도, 명목이나 서열 척도를 가지고 관계를 보는 SID에서 발생 여부와 출생 순위 같은 관계를 보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교차 분석의 이제 내용을 이제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고 오늘 다시 정리하면 여기서 92, SIDS의 첫째 순위에는 92가 나오는 게 이게 실제 빈도고 예측 빈도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92 오른쪽에 있는 718, 718 곱하기 92 밑에 있는 293, 718 곱하기 293 나누기 전체 1608로 하면 얼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92와 그거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626은 실제고 거기 예측은 718 곱하기 1315 나누기 1608이 되겠죠. 그 다음에 SID에서 둘째 이상은 201이 실제고 890 곱하기 293 나누기 1608. 그 다음에 둘째 이상과 정상에는 실제가 689고 예측이 890 나누기 1315 890 곱하기 1315 나누기 1608 이렇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디 있냐? 그 결과는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실제 이상과 둘째 이상일 때 실제가 201인데 예측이 182로 나왔죠. 201과 182가 비슷비슷하면 관계가 없는데 이게 차이가 나면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정상의 둘째 이상은 689인데 기대빈도가 727 나왔죠. 그 다음에 둘째하고 이상일 때는 실제 빈도가 92인데 기대빈도는 180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정상과 둘째, 첫째는 626이 실제 빈도인데 기대빈도가 587로 나왔죠. 그래서 실제 빈도와 예측 빈도, 예측 빈도와 실제 빈도 마찬가지라고 제곱을 하니까 그거를 쭉 더해가지고 그 값이 크면 이제 관계가 어느 쪽에 있는 거고 관계 없으면 그 값이 작으면 관계 없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하냐? SP에서 돌려보면 알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계산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해보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피어슨 카이 제곱의 적분 유의 확률이 0.000 다시 말해서 significant 다시 말해서 이것은 SIDS 그 유무와 첫째인지 둘째 요게 관계가 있다. 여기 SIDS 발생 여부와 출생 순위 간에는 관계가 있다. 어떤 관계가 있냐? 실제 빈도와 기대 빈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그렇죠? SIDS는 둘째에서는 정상일 때는 실제보다 적고 이상일 때는 실제보다 많죠. 여기 그쪽에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관계가 있다. 요거 이제 수업 시간에 해보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퀴즈 문제인데요. 퀴즈는 지금 우리 차이 분석을 여러 개를 했고 관계 분석도 해서 T 검정과 관련 있는 것은 뭐냐? 그 다음에 분사 분석 관련 있는 것은 뭐냐? 관련 없는 것은 뭐냐? 요걸 하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세 문제를 또 하면 이제 퀴즈 문제가 전체 10문제가 되고 이거는 수업 중간중간에 하게 되겠습니다. 예, 요거 이제 구장됐고 우리 통계학 멘트의 마지막 관계 분석 두 번째 이제 회귀 분석. 지금 여러분이 이제 말로만 듣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걸 이제 SPS에서 분석을 하고 자료를 실제 보고 하면 아주 쉬워집니다. 회귀 분석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 그 독립변수가 한 개이고 종속변수가 한 개면 이제 심플 랜덤, 다시 말해서 단순 회귀 분석이고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이고 종속변수가 한 개면 이제 멀티플 리그레이션, 중회귀 분석이고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이고 종속변수가 두 개 이상이면 그건 캐노니컬 코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 보통 잘 안 쓰고 저는 이제 논문은 그걸로 여러 개 써봤는데 또 회귀 분석은 독립변수가 한 개고 종속변수 하나일 땐 단순 회귀와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이고 종속변수가 하나인 중회귀로 되어 있습니다. 논리는 뭐 비슷합니다. 논리는 비슷하고 현실에는 이제 중회귀를 많이 쓰죠. 왜냐하면 단순 회귀는 상관 분석과 결과가 또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개념, 요 회귀 분석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요거 좀 읽어보십시오. 요거.
회귀 분석은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는 인간이 개발한 가장 독특한 것이라는 말이 있다. 아주 아스피린 회귀 분석, 라면,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아스피린 병을 고쳤고 회귀 분석은 이제 인간의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이제 관계식을 찾아내고 라면은 둥그렇게 만들어서 반도체는 뭐 컴퓨터를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아주 있다. 그다음에 회귀 분석의 개념은 요겁니다. 요거.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y는 2x 플러스 y는 y equals 2x 플러스 3, y는 2x 플러스 3 이런 거 배웠죠. 절편이 3이고 기울기가 2, 슬로프가 2. 요겁니다. y는 2x 플러스 10. 그러면 10이 절편이고 기울기가 2죠. 10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10이든 100이든 그건 뭐 줄을 긋기 나름이니까 2x 다시 말해서 기울기가 2라는 겁니다. x가 1이면 y는 어떻게 됩니까? y는 2 곱하기 1 더하기 10, 그래서 12가 되죠. 그게 요 기울기라는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여기 3포드가 스캐터 플러스 이렇게 쭉 좀 있지. 실제는 어떻게 되냐? 밑에의 1인당 GDP하고 위에 인터넷 이용 지수가요? 그거 간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어느 쪽이 이제 뭐 영향을 주고 있다. 뭐 이렇게 되면 그거에 y는 0.0005x 플러스 55.243. 다시 말해서 저기 절편이 55.243이고 슬로프가 0.0005 기울기가 0.0005입니다. 그러니까 x가 1이면 y는 0.0005 더하기 55.243이 y의 값이 되겠죠. 요 회귀분석, 요 식 0.00005와 55.243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R시켜는 0.413, R제곱은 equals 0.413. 이게 뭐냐? R제곱은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설명이 된 정도. R시켜는 상관계수의 제곱이죠. 결정계수라고 하는데 상관계수의 제곱입니다. 상관계수의 제곱인데 설명이 된 정도. 다시 말해서 R시켜가 1이면 이제 완전히 설명되고 이거는 지금 뭐냐? 요 흩어져 있는 점들을 가지고 선을 좀 걷는데 요 y는 0.0005x 플러스 55.243 요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수식을 쭉 독립변수 값을 집어넣고 y 값을 예측을 쭉 해요. 그걸 하면 실제 하고의 설명이 된 정도가 100분의 41 정도. 0.41 정도가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그걸 집어넣으면 요 식 가지고 x의 변화에 따라서 y의 값을 우리가 설명을 해주는 정도가 0.41 정도다. 그럼 이 R스퀘어가 높으면 좋습니까? 낮으면 좋습니까? 높아야죠. 설명이 된 정도니까 높아야지 좋겠죠. R스퀘어가 낮으면 R스퀘어가 0.05, 5 정도, 0.05 정도 되면 뭐 그건 5%면 아주 되게 낮은 거죠. R제곱이 0.88 뭐 이러면 아주 높은 거죠. 그래서 R제곱이 높다는 얘기는 이 점이 흩어져 있는 걸 선이 완전히 설명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요거 잠깐 읽어보십시오. 보통 회계에서는 아까 회계선, 그거를 이제 리그레션 라인이라고 회계선이라고 그 회계선을 찾아내는 방정식을 회계 분석이라고 합니다. 보통 아까는 x가 하나고 y가 하나죠. 그래서 단순 회계 분석인데 x가 x1, x2, x3 그래서 x1이 3개가 되면 이제 중회기가 됩니다. 중회기가 되는 겁니다. 보통 2개 내지 5개의 변수를 많이 집어넣으면 설명은 잘 되는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지면은 그거는 뭐 해석이 불가능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2개나 5개만 한 서너 개 정도를 집어넣고 하시면 대도시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뽑아보면 수십 개가 될 수도 있다. 대도시가 발전하면 일단 인구가 많아야 되고 세금이 많이 거쳐야 되고 면적이 커야 되고 집이 많아야 되고 건물이 많아야 되고 자동차가 많아야 되고 종교기관이 많아야 되고 음식점이 많고 지하철이 많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게 다 들어가면 뭐 설명을 잘 할 수 있겠죠. 여기 앞에 볼 때 R제곱이라 그랬죠. R제곱은 하나가 하는 게 이 독립변수의 숫자가 늘어가면 R제곱이 보통 늡니다. 독립변수가 10,000개가 들어가. 중소변수 하나고. 그럼 뭐 R제곱이 거의 뭐 되죠. 그럼 근데 독립변수 10,000개 들어가 의미가 있냐? 없죠. 이것도 그런 것 같고 저것도 그런 것 같고 저것도 그런 것 같고 우리는 명쾌한
심플 관계를 릴레이션십을 찾으려는데 이것들하고 저런 것들하고 그래서 이게 변수가 많이 들어가는 건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죠. 이게 다 들어가면 나중에 대도시의 발전이라도 실제 이것도 되고 저것도. 근데 인구수하고 또 세금 총액하고 이게 뭐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뭐 자기네끼리 독립변수 간의 관계가 생깁니다. 독립변수 간의 관계가 생기게 되면 독립변수 하나를 추가할 때마다 이게 변화가 생깁니다. 이게 멀티코리니얼티라는데 전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변수 간은 기본적으로 전부 무관해야 됩니다. 근데 무관할 수 없으니까 보통 들어가면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거를 잘라내려면 새로운 변수를 만든다. 팩터 어널리시스라는 걸 돌려가지고 요인 분석을 하고 새로운 변수를 냈고 팩터 1, 팩터 2, 팩터 3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어느 정도 가능은 한데 그렇게 되면 팩터가 또 무엇을 설명하냐 이것도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복잡해집니다. 하여튼 회계 분석은 서너 개의 변수를 집어넣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도시 발전 정도를 종속 변수 Y로 놓고 도시의 발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변수를 통해 독립 변수를 하여 동시에 분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학문적이나 실무적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변수를 하면 결과가 나왔다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렇죠? 다른 하나는 기술적으로 그게 너무 많아지면 우리가 그걸 찾아내기도 쉽지 않고 뭐 수식화하는 것도 어렵고 제가 예전에 독립변수가 한 15개쯤 들어간 걸 가지고 Y를 설명하는 걸 교수님하고 미국에서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가 올라오면 저게 좋고 저게 올라오면 저게 좋고 그거 뭐 너무 복잡해집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게 잘 안 쓰죠. 수식의 독립을 한꺼번에 넣는 건 안 하고 2개 내지 5개를 넣는다. 여기 보면 멀티베리에이트 어널리시스 다변수 분석이라 그랬는데 다변수라는 거는 여러 개의 변수들 뭐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를 쓰죠. 하나가 있으면 이제 단일 변수라고 심플 리그레션과 뭐 다중회귀 분석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심플 리그레션이라는 건 심플 리그레션이라는 건 독립 변수 하나, 종속 변수 하나. 그다음에 멀티플은 독립 변수 2개 이상, 종속 변수 하나. 중요성. Y는 3 플러스 4x1 플러스 2x2 플러스 6x3 플러스 20x4라 하자. 첫째, x1과 y의 관계는 4이다. 약간 잘못됐네요. 그 밑에 설명이 잘못됐고, 설명이 약간 잘못됐고, 뭐, 그 PPT 만드신 분이 잘못됐나 본데, 여기서 y는 3 플러스 4x1 플러스 2x2 플러스 6x3 플러스 20x4라고 하면, y와 x1의 관계는 4죠. 그 기울기가 4니까. 그 다음에 x2의 관계는 2고, x2와 y의 관계는 2고, 그 다음에 x3와 y의 관계는 6이고, x4와 y의 관계는 20이죠. 이렇게 쭉 해서 뭐 회귀 분석인데 회귀 분석은 왜 많이 쓰냐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파악하기 수 있습니다. 상가분석의 경우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무엇이 독립이고 무엇이 종속인지를 보통 모릅니다. 어느 것이 어느 거에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어느 것이 어느 거에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상가분석은 그냥 그것과 관련이 있다 이런데 회귀 분석은 A가 B에 영향을 준다 이럽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상가분석과의 차이 요거 읽어보십시오. 세 줄. 상가분석은 두 개의 변수들의 관계가 있다.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 A and variable B. 변수 A와 B에는 관계가 있다는 건데 회귀 분석은 A가 okay, in a certain regression analysis X1 i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X2 is a dependent variable. X1이 독립 변수고 X2가 종속 변수이면 X1이 X2에 영향을 주는 거죠. X1이 X2에 영향을 주는 것이 되면 그게 다르죠. 관계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상관분석은 기본적으로 관계 강도만 보고 방향은 알 수가 없죠. 방향은 알 수가 있고 그런 회귀 분석은 관계를 보고 그러니까 무엇이 무엇에 영향을 준다. 무엇이 무엇에 영향을 준다는 어떤 방향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죠. 최소 자습법,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거 지금 잠깐 시간을 드니까 요거는 스마트폰을 찍으세요. 찍고 지하철에서 수십 번을 보십시오.
최소자승법. 최소자승법이 아까 그 리그레션 라인을 긋는 법입니다. 긋는 법. 그 선을 긋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최소자승법이 뭐냐면, 최소자승법. 제가 이제 오차를 최소화하기, 맨 밑에 보시면 오차를 최소화하겠다. 무슨 오차냐? 실제치와 그 다음에 회기선, 가상의 회기선을 가지고 우리가 선을 걷을 때 예측치, 실제치와 예측치의 차이를 자승해가지고 그걸 쫙 도해. 그래서 그것을 최소로 하는 것을 찾아내요. 그게 최소자승법입니다. 그러면 실제치는 이렇게 이제 X1이 있고 Y1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찍혀 있으니까 X1이 얼마, Y1이 얼마 이렇게 찍혀 있는데 Y 햇이라고 합니다. Y 햇 예측치. X1이 얼마의 Y 햇 리그레션 라인으로 추정된 것은 어떻게 하냐? 회기선이 있다고 치자. 회기선이 없어. 없지만 있다고 치고 얼마든지 글 수가 있죠. 수십 개, 수백 개를 글 수가 있는데 있다고 치고 그리고 실제 Y 값과 그 다음에 X1과 Y 햇의 관계를 해가지고 Y에 나와. Y와 Y 햇의 차이. 그러니까 Y 가로 열고 Y 빼기 Y 안 빼기 Y 햇의 자승 뭐 이런 거. 전체. 이 서메이션. 이 전체가 최소가 되는 것을 찾아내면 그 선이 제일 좋은 선이 됩니다. 제일 좋은. 이건 뭐 지금 말로 설명해야 이거는 실제 힘들 거고, 이건 수업 시간에 이제 수식을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한테 제가 먼저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를 먼저 설명드리는 건 최소 자승법을 통해서 우리는 선을 긋는데 그 선이 리그레션 라인이 정확히 표현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최소 자승법을 그려진 선은 실제 예측치들과 실제치의 차이를 최소로 하는 선을 찾아내는 방법이 최소 자승법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찾아 나선다. 이런 관계는 직선으로 푼다. 리니어 릴레이션십이라고 했다. 그러면 수백 개의 점을 이어가는 직선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대략적으로 이런 직선도 수백 개 그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 그건 이제 뭐 미분을 해가지고 이제 찾아내는 건데 하나를 찾아내는다. 그 하나가 제일 오차를 최소화시킨다. 최소 자승법. 자승이 뭡니까? 최소 자승법. 이 보세요. 최소 자승법. 최소 그러니까 오차를 최소화한다. 그건 좋은 개념이에요. 오차를 최소화하고 오차가 최대가 되면 안 돼요. 오차를 최소화하는데 자승 뭐를 자승하냐? 회기선에서는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의 자승. 왜 자승하냐? 하나 플러스가 되고 하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통계학 하면서 여러분한테 몇 번 얘기를 한 건데 통계학에서는 제곱과 절대값을 많이 쓴다 그랬죠. 제곱은 왜 쓰냐? 하나가 표준 분자에서도 하나와 하나가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만 플러스가 전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곱을 쓰는 겁니다. 절대값을 쓸 때도 있습니다. 절대값. 절대값보단 제곱을 더 많이 쓰죠. 여기서도 제곱입니다.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를 제곱해서 그걸 최소로 전부 서메이션 해갖고 최소로 하는 것. 이게 최소자승법입니다. 그 점을 지나가는 선을 하나를 그으면 그 선과 제로다. 그러나 여러 개가 있으면 되죠.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오차, 그러니까 최소자승법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건 수업 시간에 이제 설명을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회기선에 대한 가정, 회기선도 분산분석에서도 가정을 했죠. 분산분석에서도 뭐 집단 간에는 동일한 분산을 가지고 있고 그건 서로 관계가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회계분석도 가정합니다. 회계분석과 분산분석이 실제는 동일하다 그랬죠, 제가요. 분산분석에서 나온 결과, 분산분석은 차이를 추정하는 거고 회계분석은 관계를 추정하는 건데 분산분석에 나온 결과와 회계분석에 나온 결과가 동일합니다. 그건 어떻게 하냐? 리그레션 분석을 하면, 회계분석을 하면 SPSS 돌리면 거기 아노바 테이블이라는 건데 그게 아노바입니다. 그게 분산분석 테이블이 나옵니다. 회계선에 대한 가정은 무엇이냐? 독립변수의 값에 대해서 종속변수 값의 평균은 모두 회기선에 놓이게 된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독립변수의 값에 대해서 종속변수 값이 회기선에 떨어진다는 거. 평균이 떨어진다는 거. 실제가 떨어지지 않고 평균이. 종속변수 값의 표준변수는 동일하다. 이게 이제 분산분석에서는 우리가 한국과 미국과 중국이 GDP, 1인당 GDP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겠다 할 때 한국과 미국과 중국의 그 GDP의 분산은 동일하다는 거. 그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표준 편차는 동일하다. 분산이 표준 편차 자수이니까 여기서도. 중속 변수 값의 표준 편차는 동일하다. 중속 변수들의 값은 통계학적으로 서로 독립이다. 분산 분석에서도 독립이라 했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가정을 뭐 충족을 해서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또 다음 동영상